테슬라 소식입니다. 세미트럭 37톤 무게로 500마일 주행. 기대감 증폭. 지난 8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테슬라 세미트럭이 2022년이 지나기 전에 고객들에게 인도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28일 그는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세미가 8만 1000파운드의 무게로 500마일 주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7년 차량이 공개된 이후 1회 충전으로 500마일 주행하는 것은 테슬라의 목표였다. 테슬라는 12월 1일에 예정된 첫 인도를 앞두고 테스트 주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 세미에는 3개의 모터가 후륜에 탑재될 것이다. 차량에는 2가지 배터리 옵션이 제공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소비량은 1.24kWh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네바다주에서 테슬라 세미를 생산하고 있다. 테슬라는 2024년 차량의 생산량을 연간 5만 대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100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는 것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과 전쟁 선언한 머스크. 애플, 트위터 광고 끊고 퇴출 위협.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28일 애플이 트위터에 대한 광고를 끊었고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퇴출하겠다는 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애플이 트위터에서 광고를 대부분 중단했다. 애플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싫어하는 것인가라며 애플의 광고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애플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팀 쿡 애플 CEO에게 따져 묻는 글을 올렸다. 애플은 머스크의 트윗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콘텐츠 관리 정책 등을 사유로 극우 성향의 SNS 팔러 등을 앱스토어에서 제거했다가 복원시킨 적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로이터는 애플의 광고 철회가 트위터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머스크가 보인 반응은 트위터와 애플 간 싸움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머스크는 이날 애플과 일전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부과하는 30%가량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비판하는 트윗을 잇따라 올린 뒤 전쟁을 개시한다는 문구를 담은 이미지를 게재했다. 머스크는 최근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독과점 구조를 비판하면서 인앱 결제 수수료가 세금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고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퇴출할 경우 대안 스마트폰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 블랙 프라이데이 콘솔 판매량 1위.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올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중 가장 많이 팔린 제품 1위를 기록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엑스박스 시리즈 X로 블루이 장난감,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의 드론, 맥북 등이 순위에 올랐다. 대부분 유저는 2에서 3개의 제품을 동시에 구매하거나 콘솔 기기와 타이틀을 동시에 사는 모습이 나타났다. 추수감사절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닌텐도 스위치로 로블록스와 퍼피 구조대 장난감을 넘어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PS5는 순위에 들지 못했으나 독점 타이틀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가 3위에 올랐다. 한편 가격 인하를 결정한 엑스박스 시리즈 S는 블랙 프라이데이 및 추수감사절 판매량 순위에 들지 못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구원 투수 오즈, 파격 가격 정책 내놓나. 오즈가 2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리인벤트 2021을 연 가운데 회사의 핵심 메시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오즈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아마존의 올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약 1만 명의 직원 감축 정책이 발표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즈 지난해 3분기 순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1271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승부수가 필요한 순간이다. 그 연장선에서 새로운 요금제 발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과이어 등 외신은 28일 오즈는 시너지 리서치 그룹 발표 기준 클라우드 시장서 34%의 점유율을 기록해 마이크로소프트의 21%, 구글의 11%를 압도하고 있으나 예산 지향적 발표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재정적 유연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즈는 이미 기존 약정 할인을 넘어 사전 목표를 성정한 후 그 2달치에 따라 요금을 받는 실험을 하는 중이다. 오즈 생태계에 진입한 기업들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실제 비용 절감을 체감하게 만든 후 자사의 외연도 넓히는 윈윈 전략이다. 아담 셀립스키 오즈 CEO의 29일 기조연설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피터 데산티스 오즈 유틸리티 컴퓨팅 수석 부사장 기조연설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자체 서버 칩 그라비티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암과의 협력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 공유될 전망이다. 나아가 오즈가 최근 의욕적으로 키우고 있는 세일즈 메이커 등의 내용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소식입니다. 소비자 기만 허위 리뷰 미국서 125억 원 벌금. 구글이 자체 설계 스마트폰 픽셀 광고를 진행하면서 조작된 내용을 소비자에 전달한 혐의로 벌금 940만 달러를 물게 됐다. 28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9년부터 현지 라디오 방송사인 아이하트미디어와 2만 9천회에 이르는 픽셀사 스마트폰 허위 리뷰를 방송으로 내보냈다. FTC는 구글과 해당 광고를 송출한 방송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했다. 아이하트미디어는 미국 최대 라디오 방송국으로 현지에서 매달 청취자 2억 4,500만 명을 거느린 회사다. 이 방송사의 라디오 광고에 출연한 유명 인사들은 구글의 광고 모델로 고용된 이후 써보지도 않은 픽셀사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과 음성 인식 서비스를 지켜세웠다. 실제 구글의 광고에 동원된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광고 녹화 전에 픽셀사를 보지도 못했다고 FTC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FTC와 7개 주의 검찰총장은 구글과 아이하트미디어를 고소하게 됐다. 구글이 소비자를 기만한 허위 리뷰는 사기 혐오, 가짜뉴스 등과 함께 미국 정부가 최근 들어 심각하게 바라보는 유해 콘텐츠 유형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댓글 조작부터 배달앱 시장의 성장에 따라 허위 리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점과 유사하다. 사무엘 레빈 FTC 소비자 보호국장은 구글과 아이하트미디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지불했고 최소한의 진실이 담긴 광고 규칙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함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FTC는 기만적인 광고를 단속하고 규칙을 어긴 회사가 대가를 치르도록 파트너와의 협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